내일은 대내적인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있겠는데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다각도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5월 달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통화정책 효과라는 것이 즉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통화정책 효과를 좀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준금리 동결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도 동결 쪽으로 거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융통화위원들의 그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동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지만 네. 과연 만장일치로 동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그렇죠.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하는 총재 추천 인사, 그러니까 하는 총재 추천 인사면 보통 보면 매파적 성향으로 불리거든요. 그분 문호식 의원이 혼자 반대를 하셨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하성근 의원인데 이분은 이제 금융위원 추천 인사입니다. 이분은 지난 1월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금통위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동결을 계속 주장을 하느냐, 예. 아니면 만장일치가 아니냐. 근데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기대를 가질 수도 있냐 없냐, 이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에 따라서 6월 금통위 결과가 과연 만장일치냐, 아니면 만장일치가 아니냐, 상당히 향후 통화정책을 가늠하면서 중요한 잣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출구 전략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축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은 연준이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이유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 연준의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은 고용하고 물가를 상당히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미국 고용 쪽을 보면 리먼 금융위기 이후에 없어진 일자리 수가 한 880만 건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5월까지 회복된 게 693만 건, 그러니까 한 70%가 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대로 계속 고용이 회복이 된다면 2014년 중반 정도 되면 없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만회가 된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4년 중반 가서 연준이 출구 전략을 언급을 하면 시장 충격이 크기 때문에 미리부터 얘기를 해두는 거죠. 시장에 대비를 하라고. 이제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다음 차트를 보시면 물가를 보시면 네.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1%대에 머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출구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고용 실업률 6.5%, 물가 상승률 2%인데 그렇죠. 지금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하반기에 출구 전략 언급을 할 테지만 실제적인 액션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실행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과연 그렇다면 이게 한국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처한 경제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전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더딘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설정을 할 때 중요시하는 산출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 통화 정책을 따라서 우리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특히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제 액션은 내년에 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해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네네. 이에 따라서 올해에도 뭐 글로벌 유동성이 좀 변화하는 등 신흥 금융 시장에 특히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가장 하반기에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제도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 통화가 급락을 했죠. 네. 이제 그 영향이 점점 나타나고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미국, 유로, 일본들이 유동성을 계속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들이 결국은 신흥국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됐고요. 네. 이제 그런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쪽에 유입된 자금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극단적인 예로 보면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 사이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기준금리를 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예. 인상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남미 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한 예가 있는데, 지금 상황 한국으로 보면 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 측면이라든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97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네. 여하튼 하반기는 그 출구 전략에 따른 신흥국들이 몸살을 앓을 가능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본의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어제 BOJ의 금융정책회의 결과에는 시장에는 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네네. 추가 양적 완화를 좀 바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는 변화가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지금 아베노믹스가 아베 갯돈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맞아요. 위험한 정책이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지금 일본의 경기 부양 정책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본원 통화를 내년까지 2배로 확장하겠다. 두 번째로 이제 13.1조 원의 재정을 풀겠다. 세 번째로 이제 기타 이제 세부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 구조상 글로벌 경제가 같이 살아나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당장 경기 회복에 앞서서 부작용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국채금리 급등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지금 보면 차트에서 보시면 앞으로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일본 보시면 좌상단에 있는 국가일수록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다는 거고요. 우하단일수록 국가 재정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일본의 지금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14%, 2012년 기준으로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9.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이제 일본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엔저 정책은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또 맞춰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네. 앞서서 또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진단을 조금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화정책 방향은 인상, 동결, 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반기의 통화정책 방향은 두 가지 선택일 것입니다. 동결이냐, 인하냐. 근데 그 중에서도 동결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산출갭과 통화정책을 한번 보시면, 네,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넘겨드릴게요. 산출갭과 통화정책을 보시면, 예.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금 산출갭이 지금 2014년까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갭이 플러스로 확대될 때는 인상, 축소될 때는 동결, 예. 그리고 마이너스로 확대될 때는 인하, 그 축소 국면에서는 동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반기에는
동결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렇게 계속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그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그 회복 기조를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 이렇게 세계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